당신의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10가지 운동 비밀.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60대,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격한 운동은 무리고 가벼운 운동만 해야겠어. 아니면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나는 그냥 산책이나 하자.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시니어 운동 상식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운동 방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50대, 6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운동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실수, 근력 운동을 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칠레에서 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가장 많은 상위 25% 그룹의 향후 10년 내 사망률은 20%였습니다. 반면 근육량이 가장 적은 하위 25% 그룹의 사망률은 무려 50%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근육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생존율이 2.5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육은 그야말로 시니어에게는 장수의 기관인 셈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30세부터 80세까지 평균 근육량의 40%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잃어버리는 근육의 대부분이 이형 근섬유라는 점입니다. 이형 근섬유는 자세를 유지하고 가벼운 일상 활동을 담당합니다. 반면 이형 근섬유는 파워 근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일어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넘어질 때 빠르게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이형 근섬유는 일형보다 2배나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같이 빨리 움직이지 못하겠어, 힘이 없어졌어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은 이형 근섬유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근력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강도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주 2회만 근력 운동을 해도 사망률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3회가 가장 이상적인 횟수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이 들었으니까 근력 운동은 위험해라는 생각 대신 나이 들었으니까 근력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 너무 가벼운 강도로만 운동하는 것.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의자 운동, 물속 운동, 가벼운 기구 운동만 하시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시니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중강도 근력 운동을, 세 번째 그룹은 고강도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중강도와 고강도 그룹 모두 근력이 향상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4년 후의 결과였습니다. 4년 후에도 고강도 운동 그룹만 여전히 근력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중강도 그룹은 운동을 안 한 그룹과 별 차이가 없어졌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고강도 운동의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축 같은 거죠. 젊을 때 고강도로 운동해 놓으면 나중에 운동을 못하게 되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 갑니다. 물론 여기서 고강도라고 해서 무작정 무거운 걸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범위에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 중간 강도 유산소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블랙홀 함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간단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보세요. 예를 들어 60세라면 220-6만 160입니다. 이 160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이 심박수 이상으로 운동하면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조깅이나 빠른 걷기를 할 때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0분, 1시간씩 운동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이 블랙홀 구간에서 너무 오래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간 유산소 운동 시간의 90%는 이 블랙홀 구간 아래에서 하시고 10%만 그 위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0분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135분은 여유롭게 15분만 좀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이 15분은 근력 운동이나 인터벌 훈련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심박수 모니터를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은 저렴하고 정확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수,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무시하는 것.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강도 운동만큼이나 저강도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시니어에게 최고의 운동 중 하나예요. 작년에 저희 클리닉 전 직원이 한 달간 걷기 챌린지를 했어요. 팀을 나누어서 누가 더 많이 걷나 경쟁을 했죠. 정말 치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밤에 몰래 나가서 산책하기도 했어요. 그 한 달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 2만 보를 걸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밤에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머리도 더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합니다. 걷기가 가장 적은 시니어들은 낙상 위험이 높고 골밀도가 낮으며 조기 사망 위험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걸음수는 하루 4,000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보다 적게 걷는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50에서 70% 낮았어요. 가장 이상적인 걸음수는 하루 7,000보에서 1만 보 사이입니다. 그 이상 걸어도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블루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블루존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사는 지역을 말해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같은 곳들이죠. 연구자들이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지 않아요. 대신 하루 종일 계속 움직입니다. 언덕을 오르내리고 시장에 가고 밭에서 일하고 바닷가에서 낚시하고. 반면 우리는 어떤가요? 아침에 앉아서 식사하고 차에 앉아서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집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있어요. 심지어 헬스장에 가서도 기계에 앉아서 운동하죠. 우리 사회는 앉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걷기 문화로 바뀌어야 해요. 지금 하루 2,000에서 3,000보만 걷고 계신다면 갑자기 10,000보로 늘리지 마세요. 발바닥염이나 과사용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몇 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수, 단일 근육만 사용하는 운동에 집중하는 것. 많은 시니어분들이 헬스장에 가면 이두근 컬,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같은 운동만 하세요.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근육 하나하나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 근육이 협력해서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동도 근육이 아니라 움직임 중심으로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쿼트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이에요. 평생 해야 할 동작이죠. 데드리프트는 바닥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평생 필요해요. 오버헤드 프레스는 물건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손자를 들어 올리거나 높은 선반에 물건을 올릴 때 필요하죠.
이런 복합 동작들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도 크고 근육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도 촉진합니다. 무엇보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저희 클리닉에서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시켰는데 근력, 지구력, 균형, 유연성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단일 근육 운동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체 운동 시간의 80%는 복합 동작에 20%는 단일 근육 운동에 할애하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한 문제예요. 특히 남성 시니어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젊었을 때의 자존심 때문인지 너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굽는다거나 데드리프트 할 때 등이 둥글게 된다거나 동작을 너무 빠르게 해서 컨트롤을 잃는다거나 이런 실수들은 부상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젊은 사람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문제는 자신의 자세가 올바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거울을 봐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코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몇 개월은 비용이 들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와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온라인 코칭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운동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죠. 요즘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실수, 점진적 부하 증가를 무시하는 것.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몇 년간 똑같은 무게로만 운동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자극만으로도 몸이 변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적응해버려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운동했던 남성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40년 전 그 무게로 다시 하려고 하시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매 운동마다 2에서 5파운드, 약 1-2kg씩만 늘려도 충분해요. 작은 무게 플레이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로 모든 동작을 완료할 수 있을 때만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정도라면 무게를 줄이세요. 자존심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덟 번째 실수, 일관성 없는 운동. 몇 주간 열심히 하다가 완전히 쉬고 다시 몇 주간 열심히 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는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은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한 달 쉬면 그동안 쌓은 근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최소 12주간은 일주일에 3회씩 꾸준히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총 36회의 운동 세션을 목표로 하는 거죠. 중간에 하루 이틀 빠뜨리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의 명언이 있어요. 2번 연속 빠뜨리지 마라. 하루 빠뜨렸다면 다음 날은 꼭 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실수, 운동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운동 일지를 쓰지 않는 시니어분들은 꾸준히 발전할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남기는 분들은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저희 클리닉에서도 모든 고객분들이 이런 운동 일지를 사용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모든 운동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기록을 남기면 자신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요. 복잡한 일지는 필요 없어요. 운동 이름, 무게, 반복 횟수만 적으면 됩니다. 그날 컨디션이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더 좋고요. 사람들은 어제 뭘 먹었는지도 정확히 기억 못해요. 지난주에 스쿼트를 몇 킬로로 했는지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겠어요. 기록이 있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실수, 명확한 목표 없이 운동하는 것.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시니어 분들이 목적 없이 운동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방향성도 생깁니다. 목표는 꼭 대회나 경기일 필요 없어요. 3개월 후까지 스쿼트 50kg 들기,
계단 3층 올라가도 숨 안 차기, 손자 안고도 허리 안 아프기 같은 실생활 목표도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12가지 기본 동작에 대해 각각 3단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입문, 중급, 고급 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달성해 나가는 거죠. 만약 12가지 동작 모두에서 고급 단계를 달성하면 같은 연령대 상위 1%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목표는 운동 일지에 적어두세요. 매일 눈에 보이게 해두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날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마무리 단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택.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흔히 범하는 10가지 운동 실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자신도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55세든 65세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25세 때와는 다르게 훈련해야 하고 105세처럼 너무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강도로 훈련하고 꾸준히 걷고 복합 동작을 중심으로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록을 남기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세요. 이 10가지만 제대로 지킨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리는 것입니다. 매 운동마다 2에서 5파운드, 약 1에서 2kg씩만 늘려도 충분해요. 작은 무게 플레이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로 모든 동작을 완료할 수 있을 때만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질 정도라면 무게를 줄이세요. 자존심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